굉장히 친절하게 하십니다. 그거에 좀 약간 최극단에 있는 뭔가 뒤로 집어 던지고. 뽑고 싶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정원이고요. 네, 김종원입니다. 펜트하우스 속 법정 장면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인기 많나요? 인기였죠. 펜트하우스는 인기가 많았죠. 네. 오늘도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핫한 드라마에 나오는 법정 씬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좀 떠드는 뭐죠 오늘은?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재희 배우도 뭐랄까 깍쟁이 이미지로 너무 대표 변호사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저랑은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라서 깍쟁이 아니신가요? 저는 그냥 뭐 순둥이 정도로. 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죠. 네. 피해자 홍국하영의 몸에서 무려 13개의 자창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저기 앉아있는 피고의 선한 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창이 13개나 있다고 하면서 네네. 이렇게 씩 웃는 게 너무 저런 검사님을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부담스러워. 네. 와, 기본적으로는 지금 딱 봤을 때 펜트하우스하고 다르게 배치는 이게 맞아요. 저도 이제 참여 재판을 해봤는데 맞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배치 자체는. 그리고 프로젝터 내지 TV도 이 저 정도 방향에 돼요. 맞아요. 이 방향으로 있고, 왜냐면 배수진분들이 보기 편해야 되니까. 아, 맞네. 고증을 잘했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홍국하영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때 네. 검사님이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요? 어때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굉장히 친절하게 하십니다. 뭔가 배심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요 지금 첫 기일이었잖아요. 첫 기일부터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참여재판은 네. 피고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판사가 받아들이면 참여재판 가는 거예요. 중간에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무조건 처음부터? 네. 오케이. 네. 가보죠. 그러니까요. 너무 연기가 메소드 연기. 과연 피고가 적극적으로 범행의 흔적을 훼손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 우발적인 상황에 당황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피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들죠. 민사 사건에서 원고 피고고요.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하다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꽝꽝 때려요? 피고인 안 하지 않을까요? 범인을 지목하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건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신다면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검사님들은 배심원분들한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 관련해서 부담감을 없애주시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부담되죠. 사람이. 그거를 되게 없애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걸 없앨 수 있죠? 예를 들어 피고인께서 뭔가 했을 때 이거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비유를 교통사고에 비유를 하셨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친 건 아니고 나도 운전을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친 거 아니냐. 그 사건이 교통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교통사고와 사건이었죠. 똑같은 상황이다.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사건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근데 검사님께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제가 겪었던 말 그러니까 때문에. 전형적인 드라마 속의 검사님의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좀 약간 최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뒤로 뭔가 집어 던지고 막. 빡 지르고 약간 네. 배심원을 향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설명하는, 제가 겪었던 거하고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네요. 오케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한다고 하면은 각자 공판 기일에 제시할 증거들을 검찰이 제출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제출을 해요.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 판사님이 양쪽이 낸 증거들을 보고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에서 공판 기일에 배심원들에게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판 기일에 지금 검사가 갑자기 현장 검증이라는 어떤 증거 방법을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변호인이 동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설령 동의를 한다고 해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공판기를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참여재판은 원칙이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 안 끝나면 다음 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약간은 이제 조금, 각색이 네, 된 각색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되게 당황스럽겠네요. 이렇게 그죠, 되면. 그죠. 네. 멈출 수 없는 레일 위에 올라탔다. 현장 검증 시간부터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해야겠다. 그 방금 현장 검증을 했잖아요. 이거는 재판 단계에서 애초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뭐 다른 드라마를 봐도 이제 경찰이 범인을 잡고 좀 애매하면 경찰이 범인을 데리고 현장 가서 뭘 하게 재현을 하잖아요. 시키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사실 수사할 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이제 진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제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법원이 공판을 하고 있는데 현장 검증을 요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어색하죠. 네, 조금 어색한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 없는데. 네, 그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뭔가 빠졌다 네. 그러면은 꼭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판사님이 같이 동석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아주 것 아주 같아요. 이례적인. 그러니까 현실성에서는 있기 쉽지 않죠. 아님. 지금 이제 네. 차승원이 신입 변호사한테 맡긴 거예요. 변호를. 네. 휴대전화 올린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씩 법정에서 들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정이면 사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가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고 아 그쵸 그 방청석 많이 방청석에서는 들려요. 꽤 예, 들려요. 그거는 가끔 네. 들려요. 그리고 참여 재판 때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긴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꺼야죠. 예, 끄죠 사실.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긴장한 거야. 범행에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피고인의 도덕성을 스크래치내는 데만 혈안이 됐습니다. 여자애는 죽었나요? 과연 이 한마디로 피고의 유죄를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와, 뽑고 싶다. 저 지금 오, 마지막에 오. 아니요 할 때 소름 돋았거든요. 배우시니까. 예, 아무리 뭐 사실. 배우는 하더라도 근데 너무 잘해서 예, 이거 찍고 로스쿨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안 가셔도 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냥 바로 생각하시고. 바로 법적으로. 네. 보통 이제 저희 드라마들 보면은 하승원 배우님처럼 뭐 이렇게 두들긴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법원에서 세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톤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배심원 입장에서도 더 잘 들리고 이게 내가 공감도 네.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죠 결국. 예 그리고 이 장면이 약간 백미였어요. 멋지십니다. 뽑고 싶으신 걸로. 네. 저희 말 큰 대로 가세요. 네. 혹시 이거 기억나? 침실 이렇게 접견을 가서 네. 지금은 구치소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일단 휴대폰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 들어갈 때 네. 접견을 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아예 이제 변호인도 맡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보여주려면 저는 출력해서 갖고 가요. 근데 이렇게 휴대전화를 직접 보여줄 수는 없다. 홍국가랑 동거했던 친구인데 혹시 들은 거 없어? 이래저래 친구년이랑 동거했는데 같이 살던 친구랑 싸웠던 일이 들었습니다. 수사관처럼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친구를 직접 보러 가거나 네. 새로운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네, 이거는 뭐 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이유가 일단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어쨌건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증거 가지고 법원을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사 중일 때는 모르겠는데 재판을 하고 있으면 이미 증거는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이런 재미를 주기 위한 네, 네. 장치인데 그러니까, 미국 네. 로펌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아예 수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로펌 소속 직원으로 있어가지고 네. 자료 수집하러 다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로펌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고 계속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시잖아요. 경찰서에서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119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홍국화 양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김현수 씨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방금 마지막 검사님께서 이제 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검사님이 이제 피의자 신문을 직접 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을. 그죠. 네, 그러니까 법정 말고 검찰청에서 이제 조서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컴퓨터 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타자. 근데 이제 뭔가 모순이 생기면 굉장히 세게 실제로 좀 밀어붙이고 뭐
경찰분도 마찬가지고 약간 뭔가 압박을 해서 실토를 그렇죠. 하게 스스로 하는? 모순에 네. 빠져들게 해가지고 네, 실토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웬만한 이제 범죄는 이제 증거로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되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한다고 하면 이거는 피고인 본인의 양형에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증거가 정말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요. 봐야겠어요. 재밌죠, 재밌죠. 네, 저 진짜 빠져들어.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재밌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저희가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 그죠? 네. 한번 법정 씬을 저희가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이게 굉장히 보증이라 해야 되나? 좀 그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했고 네. 실제로 자문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느낌이 있는 게 아까 뭐 증인신문 절차 같은 것도 그런 순서라든지 되게 디테일이 큰 틀에서, 있어서 네, 너무 있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이렇게 네. 또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저희가 또 리뷰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죠? 적극적인 참여 좀 요청을 드리고 다음 또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뿅. 네.